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새 자료를 첫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든 첫 자료는 2020년의 주식시장을 되새겨보면 상상 초월해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2021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이 상상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 해 동안 폭락 장세와 강세장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팬데믹, 그 다음에 3차 팬데믹과 같은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부터 상상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보면은 급락 직전의 주가를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 연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역시 급락한 건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장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캐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불안한 폭락장세, 공포장세가 전개됐었는데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장의 끝무리는 아마도 이러한 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캐시만을 선호로 하는 엄청난 폭락장이 전개되려고 하면은 이때 장세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 있냐면은 상상 초월의 어떤 버블장이 한 번은 더 나와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후의 장세는 엄찌 보면 상상 초월의 버블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상 초월의 버블장,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3월에 봤던 상상 초월의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살펴보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됐죠. 지수가 22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단숨에 1439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수는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폭락과 초강세장이 전개되는 상상 초월의 장세가 연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연말을 전후로 해서 연말 내기가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 장세에는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상 초월의 버블장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흐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한때 670에서 700포인트였던 것이 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도 1월 중에 기록했던 932포인트의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970포인트, 조만간 1000포인트대에도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상 초월의 시장 흐름이 전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 초월인데요. 제가 처음에 2020년 3월 30일자로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만든 자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폭락장이 닷컴 버블과 같은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자료를 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역시 반신반의했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닷컴 버블과 같은 상승장을 연출했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고 뭐 계속 이런 자료를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연말 기준 했을 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이죠. 2019년 고객 예탁금이 27조 원이었었죠.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했을 때 65조 원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고객 예탁금이 38조 원이 급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변수 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고객 예탁금 100조 원 시대가 온다라는 자료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가 아마도 올해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객 예탁금 100조가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기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랠리가 엄청 강하게 진행이 됐죠. 이러한 랠리가 연초에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지난 연말 기준 지수는 이 수준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시그널 지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 있죠. 사실 매수권에 진입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피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난 연말 기준 지수가 이 레벨인데 시그널 지표의 경우에는 과매수권이 아닌 확인 매수권 근처에 갔다가 지금 현재 과매수권과 그 다음에 확인 매수 시간 중간 레벨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말에 이어서 연초에도 강세 기류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에 이어서 연초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신축년 장세는 말 그대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연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시장을 1980년대 이후로부터 살펴보면요. 80년대 중반에 한번 있었고요. 이때 강세장이 있었겠지만 이때의 강세장에 여진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초강세장은 98년, 99년도에 진행됐던 닷컴 버블 양세, 그리고 2005년부터 7년 사이에 일어났던 브릭스에 의한 초강세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강세장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올해의 장세는 과거 대세 상승장과 유사한 패턴의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는 지수가 115포인트대 근처에서 1015포인트, 대략적으로 8배에서 9배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1998년도에서 99년 사이는 277포인트에서 1052포인트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는 3배에서 4배의 상승장이죠. 2005년도 시장은 463포인트대에서 2085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역시도 한 4배 정도는 상승했었죠. 이때 당시에도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됐긴 했는데 이때는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강세고요. 지금 상황이 과거 강세, 대세 상승장에서 전개됐던 초강세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과거의 8배에서 9배, 3배에서 4배, 4배의 상승장이 연계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3배에서 4배의 강세장을 예상을 해본다고 생각해보면 지수는 1439포인트에서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4를 곱하면은, 아니면 3을 곱해도 되겠죠. 3, 4, 12, 3에서 못해도 4000포인트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4배, 5배, 6배 이거는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초강세장이 전개됐던 시기에 상승률, 상승폭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올해의 상승장은 지난해에 이어졌던 이후에 더 큰 장이 전개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강세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막바지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수 상승폭과율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 근거에 하나를씩 점검해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는 유지될 거고요. 적어도 2020년도에 진행됐던 매도 공세만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어찌됐든
외국인의 매수는 중립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강세장 근거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세장 근거는 내년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난 다음 해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가장 강세를 연출했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겁니다. 특히 99년도 장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갔을 때 당시에 이때 당시도 우리 주식시장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주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기업에 대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에 있어서 매출액 증가율은 2020년대에 마이너스를 나왔고 영업이익은 4%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했죠. 사실은 2019년대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부진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년도에 주식시장이 잘 버텨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뭐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관건은 뭐냐면 2021년도에 그 이익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2020년도 주식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 근거의 틈은 실적이 계속 개선될 뿐만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자, 로빈후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동학개미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소매점 주식 소매 플랫폼의 어떤 그 트레이드, 평균 트레이드, 일일 평균 트레이드 증가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로빈후드라는 소매 플랫폼, 그다음에 TD 아마리 트레이드도 급증하고 있고, 찰스 수압 같은 경우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TD 트레이드, 그다음에 로빈후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이랬다는 거죠.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지노를 못 가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스포츠 게임에 대한 어떤 배팅 그런 것이 없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경마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주식을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집콕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개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65조 원이었던 것이 고객 예탁금은 100조 시대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 도율에 따른 상상 초월의 강세장이 2021년 신축년인 소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세장 근거 네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 효과가 2, 4분기 이후에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3차 팬데믹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의견에서 보면은 응답률에서 보면은 백신의 효과가 2, 4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2003분기, 4분기로 계속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움츠려져 있던 소비에 대한 것이 펜트업 수요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4분기와 1, 4분기와 2, 4분기, 3, 4분기 이전으로 했을 때는 이 펜트업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주식시장의 초강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2021년 강세장 근거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펜트업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 바이앤홀드 전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글로벌 성장 전망도 매크로 환경도 2021년대에 좋아지고 있고 매크로 환경 자체가 위기전 수준을
2020년 4, 4분기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소 최근에 3차 팬데믹에 의해서 이게 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1, 4분기, 2, 4분기 이때쯤 가면은 백신의 효과는 기대가 되고 기후적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기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주식시장 이쯤에서 살짝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기전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초강세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IB 기업 경우에는 신흥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2021년에도 바이앤홀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